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 세계의 하늘길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던 교민들의 본국 귀국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의 귀국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극단적인 확산 저지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또한 지난달부터 아랍에미리트, 인도,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교민들의 전세기 요청이 청와대 차원 게시판을 통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확산 우려 등으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조금씩이라도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동원 송환해오는 절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유럽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한국의 교민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귀국한 것이죠. 이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총 26명, 이탈리아에서는 총 309명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교민의 경우 1인당 126만원, 이탈리아 교민의 경우 1인당 200만원가량의 상당히 높은 가격 부담을 짊어지긴 했지만 흉흉해지는 현지의 분위기와 안심할 수 없는 의료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안전망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각국의 전세기 입항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당황스럽게도 한국의 전세기 입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낼 것 없이 자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한국의 교민들을 송환시켜주겠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로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 입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이것을 거절하며 난데없이 모로코 항공의 국영기를 지원해주겠다 나섰습니다. 50여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위해 항공기 한 대를 통째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외교 소식통에서도 상대국 정부에서 교민 이송에 특별기를 내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하며 놀라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모로코 국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특단을 내린 것에는 양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묘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등의 의료물자에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제품은 일찍이 뛰어난 품질의 평가를 받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줄을 서고 있는데요. 모로코는 자국에서 한국의 교민 수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한국의 의료 물자를 빨리 지원받기를 원한 것이죠. 모로코의 항공사에서 한국의 교민들을 무료로 귀국시킨 다음 돌아오는 비행편에 진단키트 등의 의료 물자를 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로코 국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 교민 50여 명을 태운 모로코 국영기는 지난 3일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국가는 모로코뿐만이 아닙니다. 세르비아 역시 지난 2일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구입한 한국 의료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출발시켰는데요. 이때 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한국 교민 5명도 성공적으로 귀국할 수 있었죠.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한국인 1천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 비용을 이스라엘 당국에서 전액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사과 표시였기 때문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우리 교민 송환 지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수많은 지역에서는 판정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공호흡기가 절실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영국 의사협회에서는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5개의 호흡기밖에 없는 상황이죠. 프랑스 역시 인구 10만 명당 7개의 호흡기밖에 없어 스페인의 한 언론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의 3배 물량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라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GM과 포드 등의 각자의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인데요. 현재 인공호흡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장비의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하나를 생산해내는 데 드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평소에 많은 물량을 준비해두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인공호흡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의 강서훈 교수팀은 2016년 단돈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 장치를 연결하여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개발자인 강성훈 교수는 만약 이것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공호흡기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한편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그동안 자국의 의료 물자가 훨씬 뛰어나다며 한국을 다소 무시하는 시선을 보냈던 베트남이 드디어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의 푹 총리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자라고 했는데요. 끝에는 한국의 진단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위기에 대한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하자. 라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속내를 보였죠. 중국발 사태가 확산되던 초기 누구보다 빨리 한국인에 대한 무협의 입국 차단을 시행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은 이제 한국은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베트남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로 바뀐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모범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흐름에 탑승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세계의 질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 상황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깨가 가장 무거운 사람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아닐까 합니다. 정 청장은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퇴근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정 청장의 현 거주지는 질병관리청 바로 옆에 있는 관사입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초 코로나가 발병했을 당시부터 서울의 집에는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은경 청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청장이 아니었다면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소폭의 변화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바쁜 상황에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책까지 맡은 상황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들을 발굴하고 업무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있을지 의문일 지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백신 정치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의 무료 독감 백신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습니다. 이 상황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11월 30일로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백신 정치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백신 개발 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야당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당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의 주무부처가 바로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민 무료 접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정 청장은 이미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생산 물량은 2,950만 명 정도로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접종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은경 청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청장은 원래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한국의 방역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을 때도 덤덤한 표정을 지었죠. 정 청장은 예의 바른 모범생이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한결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아랫사람에게 국장님,
사무관님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쓰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 크게 화를 낼 법만 한데도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늘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정 청장은 문학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시절 문예반 활동을 했습니다. 의대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청장은 전임의 과정 대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선택하면서 공공의사가 되었습니다. 확고한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 청장은 1994년 경기도 양주 보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배 의사들은 정 청장이 공공분야 의료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998년 국립보건원의 역학조사 담당관으로 특채되었습니다. 정 청장을 뽑은 사람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이후 정 청장은 2006년 보건복지부 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혈액장기팀장을 맡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의 삼고초려에 가까운 노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된 혈액을 수혈하는 등 혈액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장관은 의사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정 청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제안을 거부했죠. 정확히 3차례 요청했다고 하니 삼고초려가 맞네요. 여기서 정 청장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6개월여 만에 혈액 관리 체계를 뜯어 고쳐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엄청 빨리 이를 따라잡았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처리했다. 이후 대형 혈액사고가 사라졌다. 2009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때는 신종플루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메르스입니다. 정 청장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무국장이 아니었지만 메르스 종식 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추후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죠.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청장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후 징계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이의 제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력을 인정받은 정 청장은 2017년 7월 국장에서 차관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응의 기초를 마련했죠. 코로나가 발병하자 준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며 감염병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은경을 코로나 헌터라고 극찬했습니다. 정 청장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백신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답변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감에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접종으로 유행을 관리하는 게 통상 세계 질병관리의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절기에 시중의 필수 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게 될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의 백신 보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정도입니다. 만약 전 국민이 접종을 하려면 2천만 명분 이상의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국내 생산과 수입 2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백신은 유정란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유정란 방식은 병아리를 프랑스에서 봄에 수입해 이들이 낳은 유정란에 균주를 삽입해 백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8월에 이미 국내용 생산이 끝났습니다. 병아리를 지금 수입해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병아리가 낳은 유정란으로 백신을 만들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는 해외 수출용 백신으로 생산됩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생산하는 물량은 세계보건기구나 남반구 국가들과 이미 계약이 끝나 국내용으로 돌릴 방법이 도저히 없다.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달 초 생산이 완료됐다.
추가로 생산하려면 3, 4개월이 걸리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해야 한다. 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독감 백신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청장이 이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